오늘 할 이야기는 음, 대통령 공약. 대통령을 뽑는데 공약을 알아야 되잖아. 공약을 알아야 되니까 공약을 파헤쳐 보자고요. 내가 항상 경제 부분 보고 그 다음에는 안보 부분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공약에서 보면은 대통령 선거 21대 여기에 일단은 김문수 이분의 공약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21세기의 먹거리는 이제는 AI다라는 거죠. AI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대표 산업이 뭔지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대충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그러면은 삼성전자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 산업은 전자, 전기 이런 쪽이에요. 그 다음번에 뭐 IT 쪽도 되죠. 그리고는 또 문화 컨텐츠,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문화 컨텐츠로 인해 가지고는 또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죠.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하나의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또 원전, 원전도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뭐 철강 이런 거. 그 다음번에 뭐 중공업 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에요. 그리고 또 자동차도 있고,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는 21세기에 뭘 접목을 시킨다라냐 하면은 AI 산업을 육성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보면은 김문수 씨의 공약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재정이나 경제, 그 다음에는 복지, 교육, 인적 자원, 그 다음에는 산업 자원, 그 다음 건설, 교통, 과학, 기술,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AI를 도입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게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는 이 공약을 하는가 보면은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 그래서 AI, AI야. 이제는 무조건 AI야. 그리고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저 AI로 인해 가지고는 저 원자력 기술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상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셔요. 그 다음번에 과학기술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 그러면은 과학기술인이 존중받으려 그러면은 저기에 대해 가지고 또 투자도 또 많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R&D 사업 같은 뭐 등등. 저렇게 이행하는 방법은 AI 청년 인재를 20만 명 양성을 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과로 가야 되겠어? 어떤 과를 생각을 하고 겨냥을 해야 되겠냐고. AI 쪽인 거야. 저기 보면은 AI 청년 인재 20만 명 그러잖아요. 양성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는 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도 저기 뭐야 AI를 컨트롤하는 그런 파워가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AI에 관한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과목의 부수라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익혀둬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서 취업을 해야지만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 연구비 지원, 저기 뭐야 연구비 이런 거는 연구 이런 건 다 R&D 사업이거든요. 그리고는 정부 민간 매치. 나 또 괴로워 죽겠어. 또 얘가 또 딸라들아. 안 돼. 아,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이렇게 방송을 하려 그랬더니 아우 정말 잠시만요. 야, 안 돼, 이 녀석. 자, 얘가 정말 더러워 죽겠어. 알겠어. 하지 마. 미안합니다. 아이, 정말. 얘를 어떻게 버릴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이제는 내가 우리 집에서 맞이거든요. 맞이라서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것도 해야 되고 응? 야, 눈 동그랗게 뜨면 어떡하자고. 자, 일단은 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 그래요. 그러니까 AI를 이용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는 텍스트 적고 이런 쪽보다는 AI 그러니까 물어보고 AI야 이건 어떠하니 그러면은 어떠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해를 했니? 그러면 네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해력을 확산을 시킨다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컴퓨터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노트북 하나는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나이 또래는 적어도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나이 또래는 적어도 하나는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도태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는 컴퓨터 사용할 줄 몰라요, 안 해요. 이러면은 점점 뭐 문화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노트북 하나는 꼭 비축을 해가지고는 들고 있어야지만은 도태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열어보고 오픈해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뭐 뉴스도 접해보고 그 다음에는 각종 앱도 사용을 해보고 돈을 지불하라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돈을 지불해서 해야 할 만큼의 뭐 좋은 거면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냥 파스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는 뭐 그렇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보면은 AI 유니콘 기업 지원 그래요. 글로벌 기업 참여 민간 합동 펀드 100조 조성 그러네요. 아무튼 그 다음번에는 아무튼 이제는 AI야 AI. 운전도 나중에는 AI 기반이야. 그럼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겠죠.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느린 거죠. 서울에는 시범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새벽에.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시행을 하는 게 낫지. 동시다발로. 동시다발로 지방 일단 도로의 상황은 각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동시다발로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어느 정도 같이 발맞춰서 발전할 수 있지. 서울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뭔가 잘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서울에서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지방에서 한다 그러는 건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방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하고 같이 동시다발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뭘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제는 21세기는 AI와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 AI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군사 물자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K 방산 이런 쪽으로 또 보면은 AI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드론, 그러니까 뭐 탱크도 과거의 그런 약간의 아날로그식보다는
완전 디지털 식으로 해가지고는 AI를 접목시킨 그런 탱크도 그렇지 않을까. 음, 조준 몇 도 방향, 좌표, 뭐 0도씨 아니면은 뭐 1도씨, 아 11시 방향 아니면은 뭐 1시 방향. 그러면 쭈쭈쭈쭈.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다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말로 전달을 하는 거지. 그러면 AI가 그걸 감지를 하고 그러고는 확실하게 목표점을 찾는 거지. 저기 앞에 전방에 어떤 목표물이 있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봐라 이러면서. 그게 다 AI야. AI 기반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직접 생각하고 그 다음번에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고 그런 것을 누가 한다? AI가 한다. 그러면 로봇인가요? 그러니까 로봇 개념하고 또 다르죠. 그 AI 기반은 컴퓨터에도 가능하고 핸드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냉장고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로봇에 뭐 AI 기반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미래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또 몇 분? 아, 한 분. 야, 괜찮아. 옛날에 나의 영상이 이랬어. 옛날에 나의 영상이 보는 사람이 한 명, 그 다음에 또 두 명 이랬거든요. 자,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아까 전에 위에서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과학 인재를 육성을 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 부총리, 과학 특임대사 신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과학부처가 새로 생긴다는 거야. 과학부처가 새로 생긴다는 거지. 대구에 어, 대구에 경대 나오신 분이지. 그분이 과학부처는 아니고 어느 부처라 그러더라. 거기에 장관으로 계시더라고. 대구 분이야. 그런 것처럼 저기도 과학부서에 뭐 장관 좀 두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육성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저런 부서를 만든다라는 거야.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 연구 개발 관련해가지고 예산과 조직 통합.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좋은 인재를 얻으려 그러면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불러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봉도 좀 약간 상향을 시키는 거야. 학생 연구자 처우 개선 그러네요.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통한 지원책 강화 그래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5대 첨단 기술 국제 공동 연구센터 구축. 5대 첨단 기술이야. 그러면은 이 5대 첨단 기술을 한번 찾아봐야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러면은 보자. 우리나라 5대 첨단 기술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5대 첨단 기술. 요거야. 이걸 미래 경제 성장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5대 첨단 산업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다가 표시를 해둘게. 해줄까 말까? 짠. 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미래. 아, 알겠어. 예수 인사한가 아름. 저기서 위에 계속 예수만 채팅창 그게 적잖아. 아이고 정말. 저쪽 뭐야 믹스 채널 거기서는
돈 내고 채팅창에 글 줬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적어도 돼. 아직까지 인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그래 지금 2차 전지 저기 뭐야 사가지고 종목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말라고 나중 되면 오른다고. 우리나라 5대 산업이야. 첨단 기술, 5대 산업 첨단 기술이야. 요렇게 요렇게 요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까여도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그런데 여기에 더 플러스 되는 게 뭐예요? AI, 로봇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거 K 방산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또 보면은 아무튼 5대 첨단 기술 국제 공동 연구 센터를 구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문수 이분 괜찮아. 난 처음에 그냥 보여지는 외모만 가지고는 사람을 평가를 했었는데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긴 뭐 이재명 씨보다는 좀 낫죠. 그렇잖아. 이재명 씨보다는 김문수 씨가 조금 낫죠. 호감도잖아. 근데 이재명 씨는 약간 좀 음, 비호감이. 비호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한 두 가지 좀 다양하게 있어. 예. 그러니까 김문수 씨는 좀 약간 호감 가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 좀 컨트리한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컨트리한 얼굴이다 이러면은 약간 호감도가 묻어져 간다라는 게 있잖아요. 내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아주 이렇게 여리고 착한 그런 마음인데 근데 생긴 건 어떻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겼잖아. 아무튼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일단은 과학 기술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는 거.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국비를 활용하고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생기는 비용으로 여기에 모든 뭐 뭐라 그럴까 AI하고 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을 한다라고 했는 이 부분에 투자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방법이 어떻다? 국비를 활용도 하고 민간 투자 유치해서 생기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에 투자했는 거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원을 한다라는 거지. 왜 우리 뭐 한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밀어준다라는 거지 정부에서. 그리고는 청년이 크는 나라 그래요. 미래가 열린 대한민국.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을 준다라 그래. 그리고는 젊은 사람들 국민연금 넣는 거 돈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것도 개혁으로 해가지고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번에 미래 세대가 보니까 국민연금 못 받을 걱정이 없는 연금 재정 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쭉 하는 얘기는 10년 전부터도 나왔었어. 그래가지고는 미리 해약해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래.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은 국민들이 아우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목소리를 높이면은 정치인들이 겁이 나가지고는 달리 좋은 제도로 바꾼다라는 거죠. 자, 또 보면은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에 그래. 그래가지고는 333 청년주택 공급이야. 결혼하면은 3년 해가지고는 첫 아이 3년, 그다음 둘째 아이 3년 그렇게 해가지고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원 공급해가지고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엄청 부자라 가지고는 자식한테 뭔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게 아닌 다음에는 전부 다 뭐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결혼도 스스로 해야 되고 직장만 또 스스로 해야 되고 음, 현성방 교환이라며 이러던데 예, 한교안 그분을 지지를 했었던 게 뭐 깔끔하신 분이라 가지고 지지를 했었는데 음, 프로테이지가 너무 안 나와. 표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한 밀어붙여 보겠는데 내가 봐서는 이준석 씨가 8%가 나오는데 그 8%도 지금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어 국민의힘 김문수 그분 같은 경우에 음 지금 표가 자꾸 생각보다 빨리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는 생각보다 빨리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는 내가 김문수 원래는 저기 뭐 한덕수가 안 나오면은 그냥 말은 내가 야 한덕수 안 나오면은 나는 이재명이 찍을 거야 이런 그거는 한덕수가 되게끔 해야지 이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이해력이 그렇게 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어, 시청자가 댓글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모욕적인 말을 적어놨대. 그래가지고는 그냥 쌩 까는 거지. 그러려니 말 많은 거야. 뭐 한덕수 그분하고 한교안 그분하고 생각하는 거 뭐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라 그럴까 나 과거에 민주항쟁 그런 것도 안 했었고 그다음에는 뭐 교도소 생활도 하지 않았고 그래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한교안 씨 그분은 공약이 또 좋았고 한교안 그분이 나오는 줄 몰랐었어요. 나오는 줄 알았으면은 조금 지지를 했을 건데 나오는지 몰랐던 거야. 알았는데 내가 그냥 휙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대권 뭐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도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라는 마음에 그래가지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분이 나왔더라고 무소속으로. 지금 현재는 우파를 찍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자체를 봐야 돼요. 거기에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북한 세력이에요. 북한 세력이야.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걸 확연하게 느끼냐면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대화로 평화통일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래. 사람들한테는 대화로 평화통일이잖아. 전쟁 없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감 많이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는 전쟁이 아닌 평화 그것도 대화로 평화통일 아주 좋잖아. 근데 그 대화로 평화통일 속에는 누가 정권을 잡고 있을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깊게 생각을 못했던 거야.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대화로 평화통일 전쟁 아니야 그거까지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문재인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난 지금 와가지고는 대화로 평화통일이 그게 쇼였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거는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상하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안보 전략을 이재명이 그대로 이행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자체는 거의 뭐 뭐라 그럴까 권력을 본인은 본인 입으로 권력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권력을 많이 남용을 하는 분이죠. 그리고는 법적으로 그분은 죄를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고 그리고는 그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 군가산점 제도 그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예.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그냥 막연하게 훈련받고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치 있잖아요. 거기서 일했는 거 그런 그것도 전부 다 뭐 경력으로 쳐준다라는 거야. 여기 보면 나와요. 군 가산점제 도입 그래.
국가를 위해 가지고는 헌신한 병력 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그래. 여성 희망 복무제 도입으로 양성 평등 군 복무 시스템 도입.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그래요. 그리고는 군 직무 경력 기반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 도입. 다 좋은 것 같아요. 왜 보통 보면은 군대에서 썩는 2년 몇 개월이 참 아깝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계해가지고는 군 생활을 하고 나와도 허송세월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지. 좋은 거야. 자, 그 다음번에 또 보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셔요. 공약을 알면은 뭐가 보인다? 돈이 보인다. 공약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거죠. 유튜브 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뭐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뭐 대통령이 낸 공약을 미리 생각을 한 거야. 분석을 하고. 그러고는 본인들이 왈가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정확성은 없죠. 주식장에서 뭐 그런 정확도는 아무도 모른다. 자, 여기 또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재정을 조달하냐 그랬더니 기존 예산 재조정하고 주택 도시 기금 등 공공 기금 활용 그래요.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GTX로 연결된 나라 그래요. 이러면은 건설도 괜찮다라는 거지. 건설도 괜찮다.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강력권으로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대구에서 서울까지 GTX 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KTX 타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 한 1시간 반. 어떤 사람은 대전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은 KTX가 1시간 반 정도 나면 GTX 타고 그러면 한 40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서울에 집을 사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단지 주거만 생각을 한다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주거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미래에는 굳이 서울에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GTX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니까. 서울에서도 아침에 러시아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이야. 1시간 반, 2시간. 경부고속도로다 88 올림픽 도로, 강북, 뭐야. 갑자기 그게 이름을 까먹었다. 강병북로 올림픽대로 그다음에 또 동부간선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아침에 진짜 엄청 막히거든. 그거는 말로 못해. 내부순환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는 아침이고 오후고가 없는 거야. 1시간 반, 2시간. 그런데 GTX를 전국 5대 강력권으로 확대 추진한다라는 거야. 보면은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강력권으로 확장하여 전국 급행 철도망 구축. 이때 교통비가 얼마가 나오는지가 관건이지. 교통비가 만약에 비싸다. 지금 KTX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특실에 앉으면 6만 얼마야. 그 다음에는 일반실에서 뭐 4만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그것보단 가격이 낮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가격이 높다 이러면은 최악인 거지. 교통비로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통비가 절충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통비가 절충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괜찮다. 여기 보니까 대구 경북권 그러니까 수도권 GTX, 부울경권, 대구 경북권 GTX는 대구 경북 신공항, 대구에서 영천 포함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대구에서 서울 가는 그런 GTX는 아니다. 여기 밑에 한번 보자.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영내 광역
급행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 그래. 그러니까 광역철도 이런 그게 광역시의 인근에 있는 그런 시들 있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영천, 구미 뭐 그런 거 연결되는 건가? 그런 것 같아. 하긴 뭐 KTX 있는데 KTX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 한 달치 아니면 1년치 그렇게 끊으면은 좀 비용이 좀 싼 걸로도 또 알고 있어. 일단은. 그러니까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광역철도 이런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이 말이 그러니까 GTX 서울에서 수도 이렇게 서울에서 그 경기도로 가는 GTX 그 다음번에는 어, 광역시 대구에서 뭐 구미로 가는 GTX 이거 같아요. 보니까 대구하고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있는 GTX가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뭐 KTX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대구에서 서울 가는 GTX 이랬는데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또 보면은 또 저기 보면 또 아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네. 초강력권 메가시티 조선 그런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성장 기반 조선 그러는데요. 왜 인천 있잖아요. 인천에서 서울 가는 거 보면은 1호선이야. 1호선이 어, 인천에서 무슨 인천 1호선인가 아무튼 내가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어. 1호선일 거예요. 인천에서 서울 들어가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처럼 저기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해가지고는 GTX를 좀 확장을 시킨다 이 말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가졌던 그 권한을 지방으로 그냥 이양을 한다라는 거야. 특별 행정기관 이관으로 농사, 산지, 환경 분야의 지방 권한 확대. 저를 자칫하면은 지방에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 좁으니까 좀 비리가 좀 심하지. 그리고는 사자 돌림 이런 그런 양상이 좀 빚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바로 이거는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은데 지방은 좀 그렇지. 그래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은데 내가 봤으면 중앙 정부 권한을 지방 이양으로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 이 부분에 있었어. 요거 좀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 자,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 만화 기회의 나라 중산층 자산 증식 그래. 이번 기회에 뭐 상속세 개편 그러는데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를 한다 그래요. 이거 부부간에도 상속세 내라 그런 건 진짜 도둑놈이야. 부부간 상속세 폐지하고 그 다음번에 또 뭐 그냥 가족간에 그러니까 저기 뭐야 자식한테 주는 것도 그것도 폐지하고 그거 다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족한테, 가족은 누구? 내 엄마, 이렇게 내 부모의 낳는 형제들. 그 관계지.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 뭐 자산이 오고 가고 하는 거에 색을 문다라는 거는 그건 진짜 그게 공산주의인 거야. 그게 공산주의. 과거에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뭐 그런 상속세하고 그런 건 좀 되게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 그 당시 때 이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전쟁 나기 전에 일제 강점기 전이면은 어, 음, 우리가 조선 시대 그 당시 때 양반제도 그래가지고는 어, 일반 서민들은 거의 뭐 힘들게 살다시피 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뭐라고 해야 그 느낌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그 느낌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 부의 남용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좀 막고자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지금에 와가지고는 다 폐지를 하자 그러니까. 근데 저건 진짜 폐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건 진짜 폐지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부동산 제도 개편도 나와요. 종합부동산세 개편 그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라. 부가세, 뭐 종부세 이런 거 많이 내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들고 뭐라 그럴까 부동산을 들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부가 없거나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본인들이 혜택을 받고 싶거나 그런 부류들 중 한 명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 안 그러고서는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는 그런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김문수 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약을 어느 정도 좀 봤어요. 지금 46분 됐어. 또 한 4개의 핵심 공약이 더 있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또 언제 열지 모르겠어요. 번개로 열어요. 지금 얘를 언제로 해가지고는 오픈을 할지 모르겠어. 근데 구독자가 너무 안 생기니까 어, 조금 신이 나진 않네. 구독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는 정보만 싹 빼가고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 밀가스럽다니까 정말. 자 이제 종료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을 좀 해주세요. 바이바이. 종료.